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긴 하루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손에 잡히는 일마다 어긋났어요. 상사에게서 심할서를 쓰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동갑내기 동료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오늘 끝나고 맥주 한잔 어때? 순간 집에 있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독박 육아를 하고 있을 아내 생각에 거절하려던 찰나 동료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도 저번에 엄청 깨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있더라고. 간단하게 치맥 한잔 하고 들어가자.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손가락을 움직여 동료에게 알았다고 답장을 보낸 뒤 아내에게도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야,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대성이랑 맥주 한잔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 자기도 육아로 많이 힘들 텐데 미안해. 미안한 마음이 구구절절 담긴 메시지였는데요. 바쁜 모양으로 아내는 한동안 카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이 흘렀을까요? 아내에게서 알았어라는 짧은 답변이 왔습니다. 그 간결한 글자 속에서 그녀의 고단함이 느껴졌지만 그날만큼은 맥주 한 잔의 여유가 절실했어요.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보낸 뒤 동료와 함께 오랜만에 치킨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치킨과 맥주부터 주문했어요. 시원한 맥주가 먼저 나왔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맥주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탄산이 혀끝에서 톡톡 터지며 사그라들더니 시원하게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우리 둘의 입에서 동시에 캬라는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어때? 피로가 싹 풀리지? 그러게, 오늘따라 맥주가 더 맛있네. 오늘 같은 날은 맥주 한잔하고 가는 게 좋다고 했잖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오늘은 진짜 죽을 맛이더라. 하도 깨져서 영혼이 나간 느낌이야. 아까는 잠깐 회사 때려칠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나도 회사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달에 몇 번씩 하지만 딸린 식구가 있으니 어쩌겠어. 그러게 말이다.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애가 생기니까 가장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요즘은 아버지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 나도 그랬는데 역시 다 똑같구나. 둘이 함께 피식 웃으며 다시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어느새 맥주 한 잔이 순식간에 비어 있었어요. 다시 맥주를 한 잔씩 추가로 시키자 태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돈이 너무 쪼들려서 난 아내가 나가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 근데 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 그래도 태성이 너는 애가 하나니까 괜찮잖아. 애가 하나면 뭐 하겠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아직 유치원 다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제가 태성이를 빤히 바라보자 그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됐는데 장인어른이 안 계시다 보니 내가 장모님 생활비까지 보태드려야 하는 상황이야. 전세 대출 받은 것도 있는데 장모님 생활비까지 드리다 보니 적금은 꿈도 못 꾸고 있어.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아내가 일을 했으면 하거든. 아무리 유치원에 다니더라도 등하원도 시키고 하려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유치원 등하원은 장모님께 부탁을 드리자고 했지. 걸어서 10분 안쪽이다 보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다 싶었거든. 근데 아내가 딱 잘라서 일할 생각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보고 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라고 하더라. 진짜로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그 소리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만 확 밀려들더라니까. 그러게, 그건 좀 심했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태성이 상황이 저보다 더 최악이란 생각이 들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시 맥주를 마시고 잔을 내려놓자 태성이가 물었어요. 재수씨도 애가 둘이라 당분간은 취업하기 힘들겠다. 그렇지 뭐. 지금도 육아로 고생하고 있는걸. 재수씨 전에 무슨 일 했다고 했지? 학원에서 수학 강사했지. 수학 강사? 그럼 수학 엄청 잘하겠네. 들어보니 꽤 인정받았던 모양인데 연달아 둘째까지 태어나는 바람에 그냥 놀러앉게 된 거지 뭐. 보고 있으면 미안하고 그래. 너도 알다시피 집에서 독박 육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며칠 전부터는 팔목에 파스를 잔뜩 붙이고 있더라고. 우리 회사가 야근도 많고 하다 보니 혼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뭐.
그럼 재수 씨는 나중에 다시 일할 생각은 있대? 글쎄, 그걸 어떻게 물어보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긴 그렇긴 하네. 암튼 난 요즘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 그날따라 태성이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제 상황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태성이와 헤어진 뒤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가 깊어지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훌쩍 넘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일찍 잠드는 편이라 혹여나 깰까 싶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경 쓰며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주방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슬금슬금 주방 쪽으로 다가가자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왔어? 자기 좋아하는 골뱅이 무침 해놨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 오늘따라 맛이 기가 막히니까 놀라지 말고. 자기도 힘들었을 텐데. 아까 많이 힘들었다는 카톡 보고 내가 준비했어. 냉장고에 완전 시원한 맥주도 준비해놨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 다시 까치발을 한 채 욕실로 가서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맥주와 골뱅이 무침의 조합은 환상 그 자체였어요. 진짜 맛있다. 그치? 오늘따라 더 맛있게 된 거 있지? 전에는 카레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이 정도면 꽤 많이 늘었지? 그럼 요즘 자기가 해주는 음식 진짜 맛있는걸? 아내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아내는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양가에서 반찬을 받아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지 본가를 찾은 아내가 카레를 만들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카레 만드는 거 배워왔거든요. 딱 기다리고 계시면 진짜 맛있게 해드릴게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내를 말렸어요. 소영아, 그냥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께 맨날 얻어먹기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진짜 맛있는 카레 만들어 볼게요. 아내가 팔을 걷어붙인 채 열심히 카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 카레를 좋아했거든요. 잠시 후 카레가 완성되어 맛을 보던 엄마가 외쳤어요. 맛있네. 진짜 맛있어. 정말요? 정말로 괜찮아요? 그럼 아주 딱 좋다. 카레가 만들기 쉬워 보이긴 하지만 대량으로 만들다 보면 맛있게 만들기 쉽지 않거든. 근데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들뜬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넌 왜 안 먹어? 같이 먹어야지. 아, 그게 끓이는 동안 감자가 계속 안 익는 거예요. 그래서 익었나 하고 건져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른 거 있죠. 아니, 감자를 얼마나 먹었길래 배가 불러? 가족 모두 카레 안에 감자를 확인하던 순간 이번에는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그렇네. 이건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저리 가라네. 아니, 대체 감자를 얼마나 먹은 거야? 아버지의 어리둥절한 표정에 아내가 웃음보를 터뜨렸고 우리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아내는 웃음도 많고 밝은 편이라 부모님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회사 이야기를 들어주던 아내가 대신 역정을 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따위로 말을 하냐? 암튼 공감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인간이네. 그러니까 말이야. 계속 윽박지르니까 더 실수만 한 거 있지. 자기도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늦게 와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자기 늦게 온다고 하길래 애들 데리고 본가에 가서 밥 먹고 왔어. 혼자 애들 데리고 본가에 다녀왔다고? 나 혼자 데리고 가기 힘드니까 아버님이 데리러 오셨지.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애들 봐줘서 거하게 먹고 왔는걸? 순간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밀려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내내 우울해하셨거든요. 일자리를 찾기 힘드신 모양으로 집에만 계시다 보니 가끔 본가에 가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반겨주시곤 했어요.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 제가 입을 뗐습니다. 대성이 아내는 남편 없이 혼자 시댁 가는 걸 엄청 싫어한다고 하던데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나 편하게 밥 먹으려고 간 거라니까. 고맙긴 뭐가 고마워.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잔뜩 먹고 왔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거기다 두 분이 집에까지 오셔서 애들 재워주고 가셨는걸? 내가 오히려 감사할 뿐이지. 그래도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 항상 고마워. 제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는데요. 곧 아내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사실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딱 보니 뭔가 중요한 얘기 같은데. 맞아, 완전 중요한 얘기야. 다른 게 아니라 전에 같이 일하던 선배가 학원을 차렸다고 하더라고. 선배가 학원을? 전에 같이 밥도 먹고 한 적 있었잖아. 지수 선배라고.
아, 기억나지. 집들이에도 왔었잖아. 맞아. 그 선배가 학원을 새로 차렸다고 하면서 같이 일해보자고 하더라고. 아내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만 아이들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근데 그럼 애들은 어떡하지? 그것도 이미 다 해결했어. 뭐? 해결을 하다니? 아버님도 은퇴하시고 내내 집에 계시잖아. 조금 있으면 둘째도 어린이집 보내면 되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육아를 도와주시기로 했어. 내가 일하는 거 두 분 다 적극 찬성하신다고 했거든. 정말? 들어보니 월급도 적은 편이 아니라 두 분께 돈도 꽤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도 찬성해 줄 거지? 이미 다 결정난 것 같은데 난 무조건 찬성이지. 그렇지 않아도 육아 때문에 자기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랬는데 잘 됐네. 진짜 열심히 해서 대출도 빨리 갚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웃음 가득한 아내의 얼굴을 보며 가슴속에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강사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부모님도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거기다 피곤할 법도 한데 아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본가에 가서 부모님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도 본가에서 저녁을 먹은 뒤 아내가 열심히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아 보여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아, 전에 말했던 그 보살님이야. 보살님이라니? 혹시 무속인을 말하는 거니? 엄마가 놀란 채 우리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네, 무속인 맞아요. 소영아, 너 요즘 무속신앙 같은 거 믿는 거야? 아, 그게 사연이 있어서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차 조심하라고 전화해 준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 때부터 혼자 자취를 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학점이 나쁜 편도 아니었는데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넘게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집에다가는 취업했다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믿었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떼인 거예요. 아르바이트에서 겨우겨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을 때다 보니 진짜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겨우 라면 사 먹을 돈만 조금 있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 전혀 몰랐네. 돈 빌려간 친구가 잠적하는 바람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제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터덜터덜 골목길을 따라 계속 걷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저 멀리에 점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발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마도 너무 힘드니까 누구한테라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따져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점집에 들어갔더니 무속인 분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앉으라고 하길래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쉴 새 없이 얘기를 해주는데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 잘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지인한테 일해보라는 연락이 올 건데 아마도 거기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학원이라 성에 안 차겠지만 무조건 일해야 한다. 그게 최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니? 소영아, 너 정말로 강사 일했잖아. 맞아요. 그때 그 무속인 말처럼 얼마 뒤 정말로 연락이 왔거든요. 암튼 점을 다 보고 난 뒤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 무속인 분이 하는 말이 원래는 10만 원인데 실령님께서 5만 원만 받으라고 하니까 5만 원만 주고 가래요. 그러길래 5만 원 입금해주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겨우 라면으로 때우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아서 5만 원을 사기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아내가 말을 멈추고 잠시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가족 모두 뒷이야기가 궁금한 듯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 말처럼 진짜 연락이 왔던 거구나? 네, 근데 그 연락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날 그 무속인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사람이 네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어? 네, 그때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라고 하길래 그냥 다들 그러나 보다 하고 적어놓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가 막힌 건 문자 내용이었어요. 문자 내용이었다니? 그 문자 내용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라고 보냈는데 그래? 그게 제가 가고 난 뒤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는데 신령님께서 라면 살 돈도 없는 애한테 돈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면서 당장 돌려주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계좌번호 물어보길래 알려줬더니 10만 원을 보내주면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맘 단단히 먹으라고 하는 거 있죠? 한마디로 제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돈을 5만 원 더해서 돌려준 거죠. 세상에나 그런 착한 사람이 어딨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 이후 그 보살님 말처럼 진짜 선배한테서 연락이 와서
학원에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학원이 엄청 작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 학원에서 영혼을 불태워서 일했고 나중에는 입소문이 나서 엄청 잘 됐고요. 그 뒤 그 보살님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다 보니 친해졌어요. 이제는 그냥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는 사이가 됐어요. 암튼 우리 수영이는 성격이 참 좋다니까. 아무래도 제가 인복은 있는 모양이에요. 그때 그 사기친 친구 빼놓고는 주변에 나쁜 사람이 없거든요.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딱해 보였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아마도 무숙인한테 돈을 얹어서 돌려받은 사람은 제가 최초일 거예요.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돌려받은 거지. 근데 거기가 대체 어디니? 나도 한번 가서 신년운세 그런 거 보면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겠다. 엄마 말을 듣던 아내가 입가에 미술을 머금고 입을 뗐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시댁 가족들 모두 참 좋은 분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딱 맞았어요. 그야 소영이가 잘하니까 그런 거지. 암튼 나중에 위치나 알려주렴. 친구랑 같이 가서 감사 인사라도 하고 오게. 평소 미신을 믿지 않던 엄마 표정이 진지해져 있었는데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내의 따뜻한 행동으로 인해 가족 모두 또다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동생이 늦둥이다 보니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 어릴 때 동생은 애교도 많고 밝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로 세상에 찌든 사람 마냥 말수도 적어지고 무뚝뚝한 성격이 되어버렸어요. 가끔 부모님이 예전 동생 모습을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를 하신 뒤로 종일 집에만 계시다 보니 종종 동생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거든요. 유빈이가 예전에는 잘 웃고 애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근데 요즘은 뭘 물어보기라도 하면 짜증부터 낸다니까. 며칠 전에는 아버지가 휴대폰 기능을 물어봤더니 한번 알려줬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 기능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지 뭐니. 그 모습 보고 내가 따끔하게 한 소리 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걸 보니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 뒤로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지 뭐니.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죠. 제가 들어가서 한마디 할게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아내가 저를 말렸습니다. 자기야, 지금 그러면 역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우선 모른 척 하자. 대신 내가 문자로 아가씨한테 잘 말해볼게. 때론 말보다 글이 더 깊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봐. 그날 집에 가자마자 아내가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더니 동생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간 내용이 궁금해서 물었더니 아내가 문자 내용을 보여줬어요. 아가씨처럼 따뜻한 분이 시누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애들도 잘 봐주고 늘 챙겨주는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가씨의 고운 마음씨를 잘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가족에게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 쓰는 글이니까 한 번만 읽어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낡음을 존중해주세요. 그분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사고를 이해해주세요. 그분들은 아가씨보다 아가씨를 더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이잖아요. 아가씨를 사랑하느라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뒤처지신 분들이에요. 아가씨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분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새로운 무언가를 물어보신다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은 아가씨에게 걸음마를, 젓가락질하는 법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주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뭐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어린 시절 그 모든 걸 인내심 있게 알려주신 분들이라는 걸 부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가씨는 지금도 충분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가씨, 항상 고맙고 또 고마워요. 아내의 글이 통할까 싶었지만 잠시 후 동생에게서 장문의 감사 문자가 도착했고 며칠 뒤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전화통화 가능하니? 네, 말씀하세요. 유빈이가 아주 딴 사람이 됐어. 딴 사람이 되다니요? 또 짜증내고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뭐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빠가 유빈이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아주 친절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야. 어찌나 사근사근 말을 하던지 아빠가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거든. 그랬더니 유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괜찮아. 아빠는 나한테 젓가락질 하는 법도 알려주고 수영도 알려주고
자전거 타는 법도 알려줬잖아. 그동안 회사 일이 힘들어서 짜증낸 거 미안해. 전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모든 것을 가르쳐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많이 알려줄게. 그러는 거야. 그 말에 감동받아서 우리 둘이 눈물까지 흘렸지 뭐니. 유빈이한테 들어보니 새언니가 보낸 문자를 보고 많이 생각했다는 거야. 아무래도 우리가 전생에서 나라를 구한 모양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내 주제에 어떻게 이리도 현명한 며느리를 볼 수 있었겠어. 이번 주 주말에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놓을 테니까 다 함께 건너와. 알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집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다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며칠 전에는 첫째 생일이라고 동생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서 주자 첫째가 고모에게 말했어요. 저번에 마트에서 이거 엄청 비싸서 그냥 왔는데 고모가 이 비싼 걸 어떻게 샀어? 돈이 없어서 아파트도 못 샀을 텐데 그냥 환불할까? 환불이라는 말도 알아? 할머니가 차가 썩어서 환불하러 가야 한다고 했어. 엄마를 닮아서 진짜 똑똑하네. 고모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가지고 놀아. 앞으로도 고모가 많이 사줄게. 고모, 정말 고맙습니다. 첫째가 방방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엄마 말씀처럼 이토록 따뜻한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 행복한 마음을 가득 담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